네, 안녕하십니까. 매매를 하면서 수익보다는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이 바닥에서 뭐 2년? 2년 이상 버티기가 힘든 것 같고, 특히 선물 매매를 하면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업비트를 통해서 현물을 매매하는 거. 저는 이제 현물 매매는 매매라기보다는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청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물로 투자를 하시지 않으실 거고, 단타든 스윙이든 이렇게 레버리지를 끼고 하는 매매를 하실 건데, 그럼 평균적으로 현물 시장에서 1년에 78%가 손실을 본다고 해요. 근데 하물며 선물은 제가 생각했을 때 글쎄요, 99%가 손실을 보지 않을까요?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매달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만큼 위험하죠. 레버리지를 끼고 있으니까 위험하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이거를 부업이라고 할까요? 부업으로 이제 뭐 퇴근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저희들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차트를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보에 의존해 가지고 매매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결국에 어떤 롱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럼 뭐 이쯤에서 봤어. 그럼 뭐 이만큼 빠졌으니까 이제는 오를 거야. 롱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만큼이 빠지면 이거를 계속 포지션 들고 있기는 정말 힘들어요. 결국에 이게 롱이 나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때 좌절이 오는 거죠. 그걸 소위 저희가 말하는 포모라는 거잖아요. 나만 두고 갔네. 여기서 내가 그때 손절하지 말걸. 뭐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매매를 사실은 이제 오래 못하게 만들죠. 그런 심리들이. 왜냐면 그게 유일하게 한 번이 아닐 테니까요.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근데 또한 손절 안 치기도 애매하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4% 넘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10배만 쳐도 지금 45%, 아까 4.6% 정도 됐었는데 시드에 45%가 갈린다고요. 그러면은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000만원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 450만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눈뜨고 보고 있겠어요? 한 달 자기 월급일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오래 버티기가 힘들죠. 선물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5대5의 확률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날 하루 내가 오늘 5대5의 확률의 게임에 빠졌다, 들었다, 그래서 베팅을 했다, 그러면 일주일치로 보면은 5대5의 확률이 안 나오겠지만 뭐 6대4다, 아니면 뭐 운이 좋게 7번 다 따고 3번 잃고. 근데 이게 횟수가 1년이라는 이렇게 긴 시간이 늘어나면은 이게 5대5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거의 9대1이 돼버린다고요. 9번을 잃고 1번을 얻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이 아니라 실력이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라는 이제 수학 과목을 보면은 동전의 앞뒷면 이제 확률 구하는 게 있는데, 앞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간에. 근데 이거를 10번을 하면은 2분의 1이 아니에요. 2분의 1이 아니고 이건 알 수 없죠. 10번 중에 3번이 앞면이 나올 확률, 이렇게 공식을 구하거든요. 컨비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이 n수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10,000번을 동전을 던진다고 생각했어요. 10,000번을. 그러면 딱 5000 대 5000은 아닐 수 있지만, 예를 들면은 4900대 5100이 나온다는 거죠. 점점 5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50%로. 그게 이제 확률 싸움인 거죠. 이 매매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한 시간에도 몇 번씩 포지션을 놨다 들었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확률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엄연히 저는 실력인 거고 매매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수익을 못 내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게 지금 얘기한 확률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세부적으로 그 당시의 감정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제 오를 거야 또는 이제 내릴 거야 이런 나만의 어떤 착각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특히 내가 손실을 내버리면 그 다음에 이런 착각에 더더욱 빠지기가 쉬워요. 이성보다는 감성에 더 휘둘리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그럼 뭐겠어요? 이때부터는 오를 거 아니면 내릴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에 그냥 확신을 가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는 확률 싸움이니까 이건 도박인 거죠. 그냥 5대5의 확률에 그냥 내 모든 것을 거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걸 기다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라서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매물대를 기다려라. 매물대를 그려놨으면 여기까지 기다려라. 이 전에는 롱 잡지 말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람마다 이 매물대의 위치가 다 달라요. 그러면 과연 뭐를 기다리고 있냐 얘기했을 때 정확치 않은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매물대가 도대체 뭔데? 이거 그냥 Alt H를 눌러서 내가 그어놓은 건데 이걸 왜 왜? 구간마다 기다린다 또는 성급하지 않는다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추상적으로 말하는 그 정말 웨이팅, 기다림이랑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고 같은 매매법, 그냥 엘리엇 파동을 한다고 치더라도 엘리엇 파동을 지금 여기서 ABC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누군가는 1, 2, 3, 4, 5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사람들마다 같은 매매법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가격을 보고 있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려라. 그 기다리다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그렇다면은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AI가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산술적으로 몇 대 몇 지금 이러면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럼 AI가 더 잘하겠네. 그리고 특히 지난 과거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 그럼 확률이 뭐 예를 들면 8대 2야. 이기는 확률이 8이야. 그런 AI를 만들 수 있겠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프로그래머를 동원해서 만들어 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고 이게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트레이딩을 중수 이상으로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승률이 안 나와요. 인간보다 더 완벽한 AI를 만들 수는 없더라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람한테 이 트레이딩을 가르친다는 거는 이게 어불성설일 수 있어요. 마치 학교 이제 공부랑도 마찬가지죠. 서울대 입학생들 그에 막 성적 잘 받아가지고 광고에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교과서로 공부했어요. 근데 거짓말 아니겠죠. 거짓말 아닐 거예요. 교과서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교과서 위주로 학교 수업 열심히 들었어요. 숙제 제대로 해갔어요. 예습은 안 했어요. 뭐 오답 노트 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 추상적이고 어느 부분은 그럼 교과서를 보는 또 방법이 또 굉장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추상적이고 각 개인마다 혹은 때마다 그 차트를 보면 가격이죠. 그 가격이마다 다 다르게 또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막연하게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해라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정말 어쩌라고 밖에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원칙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그 원칙을 만들고 자기가 이제 그거를 잘 지켜내기만 하면 된다. 무조건 원칙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조건 원칙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원칙이 또 그때마다 달라져요. 근데 원칙을 세우는 건 좋아. 이거는 일종의 뭐랄까 그 공부할 때 이제 플랜 같은 거죠. 계획.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할 거야. 근데 이게 저는 정말 살아있는 계획이라면 저는 항상 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긴 한데 방학 때 되면 이렇게 원판에다가 방학 계획적이라고 그러잖아요. 9시 뭐 9시부터 뭐 10시부터 뭐 아침 공부 뭐 하고 뭐 10시부터 11시 뭐 게임 이렇게 하잖아요. 이상적으로 계획을 짜. 이게 지키지나요? 이게 기계가 아닌 이상 지킬 수 이 자체가 말이 되나? 기계가 아닌 이상? 근데 우리가 방학을 한 달에 쳤을 때 중간에 이거 변경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이거대로 못 지키면은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잘못했어. 나 이거 방학 잘못 보냈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오히려 좌절만 주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다 보니까 9시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나 10시 이상 할래. 그리고 아침부터 왜 책을 보는 게 또 잘 안 돼. 뭐 여러 이유 잘 안 돼. 아침에 뒹굴거리고 싶어. 그럼 TV부터 봐. 그럼 일주일 뒤에 나의 행태에 따라서 또 변경시키고. 그럼 또 그 일주일 뒤에 또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또 나오겠죠. 또 변경시키고. 또 그 일주일 뒤에 또 변경시키고. 또 이러면서 서서히 나한테 맞는 어떤 플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그 플랜이 사실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원칙 1, 우리가 매매로 치면은 원칙 1, 원칙 2, 원칙 3.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잣대를 두고 얘기하기에는 이 선물 매매는 어려움이 좀 있고, 그러니까 그 성질 자체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그 양양을 좋아하는데 양양에 펜션을 갔는데 그 펜션 사장님이 서핑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완전 달인인 거죠. 어느 정도로 달인이냐면 그 보드 없이 맨몸으로 서핑을 하시는 수준까지 가셨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분은 막 태풍을 기다리신대요. 태풍을 기다리는 이제 그런 분인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당연히 위험하죠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본인들은 이제 훈련법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명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마음과 멘탈 수양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게 본인들의 훈련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멘탈이 흔들리면은 그날은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파도를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큰 에너지를 만나러 가는데 그 에너지를 만나러 가는 그 자세와 태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리고 단단하고 흔들림 없지 않으면 그럼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저희가 하는 선물 매매랑 저는 맞닿아 있는 게 이 에너지라는 게 가격인 거죠.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가격의 변화. 이 파도가 결국 에너지인 거고, 에너지가 가격인 거고, 이 파도를 영어로 하면 뭐죠? 웨이브죠. 엘리어 파도. 웨이브 오브 엘리어스. 이게 너무나 매매랑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큰 에너지, 즉 가격을 과연 이기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도랑 친해지고 파도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파도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걸 역으로 거슬러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러면 당연히 충돌이 오니까 파도가 꺾이겠어요? 아니면 내가 잠식되겠어요?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 이 가격의 흐름을 에너지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측하기보다는 오는 대로 그냥 따라가자. 그래서 사실 저는 파동 매매를 하니까 역추세가 대부분이긴 한데, 정말 수익이 나는 매매는 이제 스윙이고, 스윙은 결국에 추세 추종을 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락 추세라고 하면은 그 하락에 대한 어떤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이 성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걸 추세를 추종하자는 거잖아요. 스윙이라는 거는. 이게 가장 수익이 큰 거죠. 가격의 흐름에 나를 그냥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잘못된 습관이 나오면 그날은 매매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사람의 성향 따라 매매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매매하는 방법이든 뭐 매매를 대하는 어떤 철학이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거를 고쳐라 라는 얘기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어떤 사람의 성향이 바뀌어야 된다랑 똑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쉽게 바뀌나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2번 손절 치면 그날 매매를 안 한다 라는 이제 식으로 2번 손절 쳤을 때 나오는 저의 나쁜 버릇이 있더라고요. 나쁜 버릇. 처음에는 그걸 고치려고 들었는데 그걸 고치려고 들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 그래서 차라리 고치지 말고 그냥 이날을 매매 안 해. 컴퓨터를 꺼. 이렇게 물리적인 장치를 두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를 두기 위해서는 이게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나의 성향, 내가 어떤 매매를 하는 성향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그 드는 사람의 감정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 말은 사람의 감정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손실을 봤을 때 그때 어떤 감정을 좀 잘 캐치를 하고 이게 쌓여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쌓여서 하나의 감정, 나한테서만 나오는 이게 심리학에서 핵심 감정이라 그러는데 이 핵심 감정을 내가 현실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어떻게 이거를 표출을 하는지 잘 이거를 봐야 돼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표출하는 방법이 고배를 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걸 뭐 다 할 수도 있고 고배도 치고 내동매매도 하고 막 포지션을 막 10분에 막 3-4번 놨다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이게 뭐 이 나쁜 걸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뭐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뭐를 만드는 이 나쁜 행동을 만드는 감정은 뭐냐라는 거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잘 들여다보고 이거를 고치기보다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고치기보다는 여기에 맞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는 잘해야지. 앞으로는 좀 더 기다려야지. 수익 구간을 기다려야지. 여기서 손잡고 여기서 저번에 못했는데 끝까지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한다고 안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고 그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감정이 손실을 볼 때 어떤 감정이 들며 그 감정에 의해서 어떤 나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느냐를 좀 상세히 알 필요가 있다. 뭐 수익이 사실은 선물 매매를 시작하고 수익이 좀 잘 났던 편이었거든요. 수익이 좀 잘 났던 편인데 제가 매매법을 좀 바꿨어요. 올 들어서 바꾸고 나서 그때만큼의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거죠. 날 때도 있기는 한데 손실을 보는 횟수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스스로를 곱씹고 있고 근데 이걸 그냥 혼자서 글로 쓴다라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영상으로 찍으면서 마음의 소리를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서 저도 나중에 다시 보고 이제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 어떤 분들이 나중에라도 지금 유튜브 자체를 제가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와닿는 분이 또 계셨으면 좋겠고 지금 비트는 계속 쭉쭉 빠지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웨지도 아닌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웨지도 아닌 것 같고 이건 채널이라고 보기도 좀 힘든 것 같고 웨지가 되려면 이제 이렇게 웨지를 그려야 되는데 너무 가파르게 내려와서 이건 웨지라기보다는 그냥 하락인 것 같은데 다만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되게 많은 구간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못 뚫고 있어가지고 툭툭툭툭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이쯤이 되겠네요. 이쯤이 뚫리면 한 번에 쑥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럼 그때서 이제 유의미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때서 나오는 반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승을 위한 반등이라기보다는 만약 여기까지 내려가고 나온다면은 그때는 저항받고 이제 내려가기 위한 반등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더 내려가다가 이 지금 중요한 구간대를 뚫으면은 어디선지는 모르겠지만 공통 롱 구간은 반드시 나올 거예요.
뭐 공통 농구관을 찾아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지금 내린 게 이 정도니까 3파리까지 기다렸다가 물론 여기서 끝난다는 전제 하에 3파리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숏을 잡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저리주저리 마음의 손 영상으로 다 봤습니다. 잃지 않는 매매 하시고 너무 힘들죠. 잃지 않는 매매하면 뭐 다 부자가 됐겠죠, 사실. 아까 99%가 사실 잃지 않느냐라고 이제 제 내피셜인데. 그래도 잃지 않는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계속 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조금씩 늘지 않을까? 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선물 매매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있고 지금도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통된 어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나로 관통하는 어떤 선물 매매의 특성은 있는 것이고 그 특성을 나한테 잘 맞춘다면은 그러면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힘을 내서 이번 주 손실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모두가 원하는 이제 목표를 이루실 때까지 그때까지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면서 곧 관점이 나오겠죠. 곧 관점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밑으로 완전 쏟아버리든 아니 이제 유의미한 반등이 지금이라도 나오든 간에 곧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게요. 근데 여기 이렇게 횡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하면은 저는 이때처럼 이게 다지기가 될 것 같고 여기를 다지고 나서 일종의 이제 단기 바닥 다지는 거죠.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오를 수 있지 않나 만약에 횡보를 한다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찍고요. 다들 잃지 않는 매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